네, 2025년 4월 7일 이정훈입니다. 국내 정치 이야기를 잠시 접고 요동치고 있는 세계 경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의 버전으로 쉽게 설명드릴까 합니다. 지금 미국 증시에서 블랙먼데이였죠. 4월 7일. 보도에 따르면은 미국 증시에서 증발된 돈이 우리 돈으로 1경원이랍니다. 1경이 얼마나 많은가요? 억도 많고 조도 많은데 와. 미국 폭락, 한국 폭락, 대만 대폭락, 홍콩 대대폭락,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올리겠다라는 걸 발표하면서 이제 앞으로 기업하는 사정이 나빠지죠. 그러니까 그 관련된 주가가 추락하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들의 증시가 다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돈으로 1경원이 돈이 사라진 오늘, 미국 시간은 조금 다르겠지만 트럼프는 플로리다에 있는 자신의 소유 골프장에서 골프 시합을 했습니다. 부자 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기회가 온다라고 하면서 느긋하게 골프를 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에서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뉴욕, 보스턴, LA 등 주요 도시에서는 먹고 살기 힘들다.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겠다고 많은 공장을 유치하고 있는데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앞선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테슬라의 주가도 폭락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미국이 자랑하는 주요 전기차 생산 업체인데 이 관세 전쟁 때문에 테슬라 차가 미국산이긴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 중에 상당수가 멕시코, 주변 국가, 중국에서 갖고 오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 그 나라, 멕시코, 중국에 높은 관세를 먹었기 때문에 이 부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테슬라 차도 평균 $4,000가 더 올라간다며요. 그러면 테슬라의 가격 경쟁력이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주가가 떨어지고 테슬라 차가 중고차 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지면서 테슬라의 주식이 휘청이게 됐습니다. 또 미국의 시민들 중에 일부는 테슬라 매장에 가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에 대한 항의를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이 미국 혁신부 장관을 하고 있으니까 테슬라 업체를 딱 찍어서 불매운동 같은 걸 벌이고 있는 거죠. 미국이 난리 부르습니다.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트럼프는 플로리다에서 굿샷! 드라이브를 날렸습니다. 자, 트럼프는 왜 이러고 있을까요? 조금 쉽게 설명드리겠다고 한 거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인용하지 못하고 수치 문제는 대략 설명하겠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왜 트럼프는 저러느냐? 지금 미국은 제조업이 죽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자동차 회사도 GM, 포드 거의 존재감이 없고 항공우주 빼고 나서 방위산업 빼고 나면 미국에 조선업이 있습니까? 미국에 기차를 만드는 떼제베나 원자력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월마트 그다음에 이제 4차 산업은 좀 있죠. 근데 제조업이 워낙 죽었습니다. 그럼 제조업을 살려야 하면 미국인들이 고용이 됩니다. 이게 미국이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뜨렸다가 앞으로 이제 싼 나라에서 인건비로 제작한 걸 갖고 미국인들은 싸게 즐기게 하고 미국은 고도 산업만 하겠다라고 하면서 1990년, 91년 냉전이 끝난 다음부터 미국이 값싼 제조업은 다 넘겼죠. 투자만 하고. 그리고 더 인건비 싼 나라에서 싸게 만들어 가서 미국은 아주 잘 살았는데 결국은 그게 지나다 보니까 미국인들이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일자리를 다시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지금 미국의 금리가 한 4.5%입니다. 높습니다. 이 금리가 높으면은 제조업이 잘 안 일어나요. 금리를 뚝 떨어뜨려야 돼요. 우리도 불경기가 되게 되면은 이 금리를 억지로 낮추죠. 근데 미국은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각 기관, 대통령이 지시한다고 해서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은 통수권자, 국방부 장관 위에 있는 국방부 장관으로 보시면 돼요. 옛날에 미국은 국방부가 없고 공군은 없었을 때, 공군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거니까 그전에는 전쟁부, 디파트먼트 오브 워, 그 다음에 해군부, 디파트먼트 오브 네이비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개를 통솔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었습니다. 거기다 플러스해서 외교 문제를 다루는 국무부 정도. 그리고 나머지 부서들은요, 다 독립된 정부로 보시면 됩니다. 미국은 50개 나라로 모여진 나라라고 수차례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연합체로서 각 주에서 2명씩 나온 상원으로 미국을 이끄는데, 그래도 행정 업무를 하다 보니까, 육군 업무는 육군부, 전쟁부, 해군 업무는 해군부, 미국 연방 전체 화폐를 하기 위해서 재무부, 이렇게 부는 만들었습니다. 근데 부들이 다 독립된 기관이에요. 대통령이 지시한다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의견을 참고할 뿐이죠. 그래서 미국에는 내각 국무회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장관 불러놓고 일사불란하게 우리 이렇게 가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관계장관 회의, 미국 대통령이 필요하면 복지부 장관 불러서 이렇게 좀 해주시라고 부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팬데믹, 코로나가 들어왔을 때 미국 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이 움직여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 그때 미국 대통령 지시로 긴급하게 움직였죠. 어떻게 합니까? 미국 대통령이 움직일 수 있는 건 미군입니다. 미군 안에 우리로 얘기하면은 국군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직을 이용하는 겁니다. 군은 작은 정부이기 때문에 외교를 하게 되는 무관, 물건을 사갖고 오는 군수, 그 다음에 의료기관 다 있고, 그 미국 대통령에 대한 의료 서비스는 미군에서 제공합니다. 차량도 미군에서 제공하고,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미국에도 이제 금리가 있는데, 금리를 대통령이 내리라 그래서 내리는 게 아니에요. 미국 연준이라고 있죠. 그 달러는 연준에서 관리합니다. 거기서 미국 대통령이 부탁하는 거 참고해서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데, 뭐라 그래도 말을 안 듣습니다. 지금 미국 경기를 일으키려면 트럼프는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연준은 지금 4.5%를 고수하고 있어요. 거기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내릴 수 있느냐? 내리는 방법은 쉽게 말하면 고의로 불경기를 만드는 겁니다. 트럼프는 지금 자기가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투자하겠다. 그래서 내가 관세를 면제해주겠다. 이렇게 해갖고 지난번에 또 누구를 만났죠. 누구 만나서 미국에 투자하니까 막 투자를 유치하면서도 미국에서는 고의로 불경기가 나도록 유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불경기가 이루어지면은 그러면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연준이 뭘 합니까? 금리를 내리게 되죠. 이거를 기대하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지금 문제는 미국이 발행한 국채를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중국이 많이 사서 갖고 있어요. 지금 이 국채도 이자율이 꽤 높습니다. 근데 이것도 떨어뜨려야 돼요. 금리가 떨어지면은 이 국채도 물타기해서 가격을 줄이면서 중국 등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축소시킬 겁니다. 자, 일단 미국 내부 사정 때문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미국의 금리를 떨어뜨리려면은 불경기를 유도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관세 장벽을 올리면은 무역이 줄으니까 미국도 불경기가 되죠. 그래서 그게 하나의 목적이고, 두 번째,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굉장히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자기네 해군 부대를 동원해서 대만을 거의 둘러싸면서 작전을 연습하고 계속 이 패권주의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러한 중국을 미국은 꺾어 눌러야 돼요. 중국은 미국이 이제 91년에 세계적 냉전을 끝낸 다음에 세계의 공장으로 만들어졌죠. 냉전을 종식시키는데, 소련을 붕괴시키는데 간접적인 도움을 준 중국을 경제가 부흥하도록 이제 미국이 투자를 하면서 중국이 이제 값싼 노동력으로 물품을 제조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발전하다가 지금 세계의 공장이 됐어요. 중국은 지금 기록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중국은 자기네 생산한 거에 한 50% 이상을 수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10개가 필요하면 10개만 생산하면 도는데 지금 15개 생산해서 10개는 자기네가 쓰고 5개는 수출해서, 그러니까 공장이 15개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있다는 거예요. 50% 수출해야 되는데 그중에 17%는 미국으로 갑니다. 그 미국은 중국산에서 싸게 사서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 미국의 제조업이 죽었습니다. 그 중국은 그것 때문에 수출을 많이 하니까 막 부흥을 했거든. 그래서 지금 말을 안 들어요. 동아시아의 패국가가 되겠다는 거야. 이걸 꺾으려면 일단 경제를 무너뜨려야 되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먹는 겁니다.
그럼 중국도 관세를 올리겠죠. 그럼 미국 기업들은 매우 힘들어져요. 중국에 수출이 안 되니까.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건 상대적으로 적어요. 한 중국의 한 3분의 1? 2분의 1, 반은 분명히 안 되고 3분의 1 가까이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타격이 적지만 중국은 타격이 크죠. 자, 이래서 이제 이 대결이 한참 가다가 중국이 너무 힘들다라고 무너지면은 이제 관세를 내릴 수 있겠지. 이게 상당히 오래 갈 거란 얘기입니다. 미국 내부에서는 금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중국을 잡기 위해서. 자,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미중 간에 미국이 각 나라에 대해서 관세를 하니까 각 나라가 이제 미국의 똑같은 관세를 미국에 적용하겠죠. 그러면 중국은 17%의 물품을 미국에 수출해야 되는데 못하게 되면 이걸 다른 나라에 팔아야죠. 유럽에 팔거나 한국, 일본, 대만에 팔아야 될 겁니다. 대만은 안 팔겠지만. 근데 지금 한국하고 중국 간에 또 중국하고 유럽 간에 이런 데는 높은 관세가 아니에요. 한중 무역 협정 같은 것 때문에 거의 뭐 자유무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못 팔면은 무역 장벽이 없는 한국에 집어넣으면 돼요. 일본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갑자기 물품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걸 다 사줄 수 있느냐? 그럼 국내에 같은 제조업들은 다 폭망하는 거죠. 근데 분명히 얘네들은 들어오게 되면은 자기네 거를 가격을 낮출 겁니다. 저가로 들어와야 시장이 창출되니까. 그럼 국내 같은 동종업체들은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관세를 올린다. 그럼 중국도, 그러면 이제 방백이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도 이제 다른 문제로, 우리도 수출이 막히니까 불경지가 오는 겁니다. 자, 미국의 내부 필요성, 그 다음에 미국이 중국을 잡아야 되겠다는 무역전. 지금 미국은 재정 적자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많이 하고, 그러려면 미국 시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세금 많이 내려면 미국의 제조업이 돌아가야 되고, 그래야 고용이 되고, 그리고 중국을 잡아야 되고, 이런 복합적인 목적 때문에 트럼프는 거은 겁니다. 관세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나라가 저항하지만 트럼프는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항이 있을 거란 걸 알고는 느긋하게 기다리는 겁니다. 골프 치면서. 어차피 정책 걸고 난 다음에 할 것도 없어요. 이제 견디는 거지. 근데 미국 내에서 불경기가 이제 장기화되면 이제 사람들이 점점 시위를 하면서 갈등이 생기면 미국 내의 사정 때문에 트럼프가 못하게 되겠죠. 또 중국이 한국이나 일본 등에 아주 물자를 싸게 미국에 못 파는 걸 다 팔아갖고 중국이 버텨버리면은 그럼 미국은 실패하는, 미국이 힘들어지는 거죠. 대신에 그때 한국과 일본의 제조업은 또 지독한 타격을 맞겠지. 이게 앞으로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미국 내에서의 국민 저항, 그리고 이제 미국 국민들 중에 일부는 반 트럼프 세력이 있죠. 미국 내에도 우리 한국계 사람들이 많이 미국에 이민 갔지만 중국계 사람들도 많이 이민 가 있고 그들 중에 상당수 사람들은 중국 정부가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지금 우리도 이번에 뭐 한국 정치 파동 속에 중국계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다, 대한민국을 속국으로 만들려고 했다라는 게 지적이 많았는데 의견이 많아요. 마찬가지로 미국 내에서도 중국에 뿌리를 둔 사람들은 친중 정책을 따라갈 겁니다. 즉 반 트럼프 시위를 벌일 거예요. 그런 시위가 커져서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못 건드면 윤석열 대통령처럼 파면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미국 내의 사정이고, 반대로 중국은 시진핑은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잘 견뎌낼지, 독재국가니까 가능은 하겠지. 공산국가니까. 그러나 여기 또한 노동자가 워낙 많으니까 이게 시위가 일어나고 뭐 하다 보면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다 내공 싸움을 하는 겁니다. 아마 미국에서는 일단은 금리가 떨어지면 미국 내에서 제조업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창업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밀어붙일 겁니다. 중국이 얼마나 버틸지도 궁금하고요. 또 이런 와중에 또 다른 또 뜻밖의 예상되지 못한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증시 폭락이라든지 불경기는 미국의 정치 변동, 중국의 정치 변동에 따라 꽤 오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는 집권 초기고 앞으로 2년 동안은 선거가 없습니다. 이 2년쯤 지나면은 상원인가 하원,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1년은 정치적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단 미국 내에서 뭐 일론 머스크가 나 이거 장관 못하겠다고 뛰쳐나오고 내분이 일어나거나 그러지 않는 한, 또 뭐 폭동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바꿔야지 트럼프도. 트럼프는 노예하게 할 거고, 시진핑은 시진핑대로 모든 스트레스를 미국이 한다. 그리고 대만이 한다 해서 대만에다가 돌릴 겁니다. 대만에서 공격할 듯이 하게 되면서 중국 국민들의 불만을 대만으로 돌리겠죠. 그래서 대만을 굉장히 정치적으로 흔들 겁니다.
지금 뭐 대한민국에서 제가 누차례 북한의 뜻을 반영해서 움직이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것처럼 대만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계속 압박을 가하며 그 긴장 관계를 만들면은 중국 국민들은 대모를 못하게 돼 있죠. 그러다가 대만이 중국 품에 들어오면 정치적으로 승리하게 되면 중국은 경제 위기하고 정치 위기를 다 한 번에 이기는 거죠. 지금 중국이 굉장히 그쪽으로 힘을 쓰고 있습니다. 거꾸로 중국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북한을 수색해서 대한민국을 툭 치도록 해서 한반도에서 막 싹 하게 되면은 이 정치 위기를 넘길 수도 있어요. 이 세계 정치 경제가 요동을 치는 시점입니다. 이런 판국에 앞으로 2달 안 되는 시점에서 대통령 선거를 해서 당선되는 정권은 쉽지 않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되더라도 경제 문제는 걸 쉽지 않을 겁니다. 뭐 일단은 금리를 더 떨어뜨리게 하고 뭐 어떻게 하겠죠. 미국보다는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부자들한테 많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세금 갖고 어려운 사람 나눠주면서 인기를 끌면서 뭐 경제를 일으키는 문재인식 방석을 하겠지만 이렇게 되면 또 부자들이 빠져나가면서 경제가 더 어려질 수도 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 증시 폭락을 하게 되면은 한국 증시도 계속 떨어질 겁니다.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지만은 이 불만이 국힘당한테 갈지 이재명 이 대통령 후보한테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여간 초기에 21대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응해야 될 거예요. 이때 반미기치를 내거는 게 중국 편에 드는 게 좋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럼 뭐 중국 편을 들면은 트럼프는 주한미군 빼내겠다고 이렇게 나가겠죠. 그럼 안보 위기가 와서 한국은 또 계속 싸우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대충 이 위기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이건 또 새로운 변수가 들어오면 또 바뀝니다. 이제 한번 예측을 해보시고요. 각자가 다가오는 위기에 대응하시면서 정치적 선택도 하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파면됨으로 인해서 이런 스트레스를 본인이 져야 하는 건데 다 빠져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그 부담을 다음 대통령, 지금 당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질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감사합니다.